안녕하세요. 스포츠 팟캐스트 쭈꾸뿌꾸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녹음하는 시점으로 5월 13일이고요. 어느새 날도 따뜻해지고 2025년 시즌이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로 인해 연휴가 끼어 있어 최근 경기들이 9연전으로 진행되기도 했었죠. 1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흐름과 월간 성적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현재 1위는 하나 이글스입니다. 5월에 8경기 치르는 동안 한 번도 패배한 적 없고요. 92년 5월 23일 청주 쌍방울전 더블헤더 2차전 이후 12,041일 만에 1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기준 프로야구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하나 이글스는 12연승의 고공 비행을 이어가며 KBO 리그 역사에 새로운 기록을 새기고 있습니다. 4월 26일 대전 KT 위즈전부터 5월 11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 전까지 이어진 12연승은 92년 빙그레 이글스 이후 33년 만의 기록이며 KBO 역대 팀 연승 공동 10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하나는 27승 13패 승률 0.675 6할 7푼 5리로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며 특히 올 시즌 가장 많은 역전승 16번의 역전승을 기록하며 경기 막판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중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들의 승리 공식은 평균 자책점 3.8, 1회를 기록하는 강력한 선발진과 후반부 타율 2할 9푼 9리로 폭발하는 1위죠. 타선의 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발 투수진인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엄상백은 경기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마무리 김서현은 시속 160km 육박하는 강속구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타선은 초반 상대 선발 투수를 상대로 타율 2할 1푼 3리 12로 부진하긴 하지만 불펜 상대 타율 3할 1푼 1리 1위로 후반에 집중하며 7회에서 9회에 15개 홈런을 터뜨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승부를 가릅니다. 김경문 감독은 투수, 타자, 수비가 모두 균형 있게 기여했다며 성공의 비결을 강조했는데 그는 12연승 이상을 2번 이상 달성한 역대 4번째 감독이 되었으며 3연승을 추가한다면 15연승 2번 달성 역대 2번째 감독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한화의 연승은 팬들의 열광으로도 이어져 최근 14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하며 기아 타이거즈의 전년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특히 키움과의 고척 원정 3연전은 하나 팬들의 만원 관중으로 매회 매진을 이루며 하나전 특수를 연출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92년 구단 최다 연승 기록인 14연승까지 2승을 남겼으며 13일에서 15일까지 두산 베어스와의 홈 3연전에서 신기록 도전에 나섭니다. 김경문 감독은 고참 선수들이 분위기를 이끌고 승운이 따르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눈앞의 경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LG 트윈스와 한 경기 차이로 추격 중이지만 하나는 최근 22경기에서 20승 2패를 기록하며 난공불락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 LG 트윈스는 5월 들어 확연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임창규는 LG 선발진의 중심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빠른 공을 줄이고 슬라이더 등 변화구 비중을 높인 볼 배합의 변화가 효과를 보면서 이닝 히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6승 1패로 리그 다승 3위, 평균 자책점 2.09, WHIP 1.14의 성적은 지난 시즌보다도 더 뛰어난 수치이며 6경기 연속 6이닝 이상의 투구로 LG 마운드에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홍창기의 반등이 인상적입니다. 4월에 부진을 털고 5월엔 타율 3할 6푼 7리, 출루율 4할 8푼 6리로 살아났습니다. 더블헤더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고 볼넷으로도 출루하면서 리드오프 역할을 완벽히 소화해냈고 그의 출루가 곧 팀의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성주 역시 팀 타선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11일 삼성전에서는 결승타 포함 4타점으로 승리를 이끌었고 12일 더블헤더에 이어 연이은 멀티히트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율은 2할 7푼 6리까지 회복되었고 타이밍과 밸런스를 다시 잡으며 타석에서의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임창규의 꾸준한 호투, 홍창기와 문성주의 반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LG는 다시 리그 1위 자리를 넘보는 중입니다. 하나와의 격차를 좁히며 2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이들의 활약이 5월 LG의 상승세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위는 롯데 자이언츠죠. 2025년 5월 12일 기준 프로야구 3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는 최근 5경기에서 1패도 당하지 않으며 24승 2무 16패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6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발 투수 찰리 반즈와 리드오프 황성빈의 부상 이탈로 두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찰리 반즈는 왼쪽 어깨 부상으로 8주 이상, 황성빈은 왼쪽 약지 골절로 2달 정도 전력에서 이탈하며 팀에 큰 차질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투수진과 타선의 균형 있는 활약으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에이스 박세용은 지난주 13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하며 1실점만 허용하는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박세용은 6일 SSG전에서 7이닝 무실점 11일 KT 더블헤더 1차전에서 6과 3분의 1이닝 1실점을 기록하며 리그 다승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타선 역시 황성빈의 공백을 윤동희가 메우며 선제 솔로포와 2타점을 기록했고 빅터 레이에스는 3타점, 전준우는 홈런 포함 4타점을 올리는 등 매 경기 다른 해결사가 등장했습니다. 10일 KT전에서는 7명의 타자가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입증했으며 11일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이민석이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무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이민석은 최고 155km의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활용하며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찰리 반즈의 공백을 메우는 유력한 카드로 부상했습니다. 마무리 투수 김원중은 10일 KT전에서 시즌 10호 세이브를 달성하며 6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원중은 1점대 평균 자책점으로 철벽 같은 뒷문을 지키며 팀의 승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펜의 경우 정철원을 제외한 연차가 낮은 투수들의 돌려막기 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김태형 감독은 145km 이상의 직구를 던지는 불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상자 복귀도 조심스럽게 희망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준용과 정성종이 2군 경기에서 실장 감각을 끌어올렸으며 전민재는 퓨처스리그 복귀 준비 중입니다. 이호준은 정밀 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안도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 극복이 과제입니다. 김태형 감독은 외국인 투수 영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1선발이 와야 계산이 선다며 즉각적인 보강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롯데는 리그 3위에 자리 잡았지만 4위 NC와 4.5경기 차로 불안한 입장입니다. 13일 광주 기아 타이거즈와의 3연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 시즌 기아 상대 8승 1무 7패 우세를 바탕으로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의 기세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투수진의 안정화와 타선의 지속적인 폭발력이 롯데의 상승세를 이끄는 열쇠입니다. 2025년 5월 10일 현재 프로야구 4위에 오른 NC 다이노스의 7연승 돌풍을 일으키며 중위권 싸움에서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11일 잠실에서 열린 두산과의 더블헤더 이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으며 2026 9월 이후 1688일 만에 7연승을 기록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박건우, 박민우, 김영준, 맷 데이비슨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업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NC 다이노스는 팀 타율이 3할 2푼 4리 12홈런, OPS 0.938로 리그 1위를 기록하며 타선의 폭발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천재환 선수는 30타수 14안타 4할 6푼 7리에 3홈런 9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했고 한석현은 27타수 9안타 3할 3푼 3리로 공격과 수비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제3포수 안중열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2차전에서는 박세혁이 3회 만루 상황에서 결승 2타점 적시타를 쳐내고 복귀 신고를 했습니다. 최종원도 2경기 연속 멀티안타로 박민우의 공백을 메우며 팀에 기여했습니다. 투수진 역시 승리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최성영은 5이닝 2실점으로 시즌 2승을 챙겼고 김노권, 김진호, 배지환, 류진욱은 불펜에서 무실점 호투로 두산 타선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호준 감독은 선수들의 끝까지 집중한 경기 운영과 백업 멤버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팬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창원 NC파크 폐쇄로 인한 29연전 원정 일정 속에서도 5월 7승 1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9위에서 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선수단은 피로 누적과 훈련 부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7연승으로 팬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으며 임시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NC 다이노스는 17승 1무 18패로 5할 승률에 1승만 남겨두고 있으며 중위권을 뒤흔든 삼성의 8연패와 KT의 부진을 틈타 순위 상승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팀은 13일 인천 SSG 랜더스와 3연전을 통해 상승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5월 12일 기준 삼성 라이온즈는 시즌 초반에 선전을 뒤로하고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3일 두산 베어스전부터 시작된 연패는 LG 트윈스와 3연전에서 모두 패하며 8경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LG와 더블헤더에서 믿었던 외국인 선발 아리엘 후라도와 데니 레이스를 내세우고도 모두 패한 점은 충격이 컸습니다. 후라도는 10일 경기 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할 정도로 안정적인 투구를 해왔으나 LG 타선의 집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5실점하며 고개를 떨궜고 레이스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투구를 보이며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11일 경기에서도 지난 시즌 LG에서 활약했던 최원태가 선발로 나섰지만 5와 3분의 1이닝 3실점으로 분전했음에도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6회 말 김영호가 루인 디아스의 연속 홈런으로 역전에 성공하며 연패 탈출의 희망을 키웠지만 이후 불펜이 또 다시 무너지며 4대7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8연패 기간 동안 삼성은 경기당 평균 3득점, 평균 자책점 6.26이라는 불균형한 경기력을 보이며 타격과 마운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격의 팀이라 불리는 삼성답지 않게 방망이가 식어버린 점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특히 불펜진의 난조는 승부처에서 번번이 발목을 잡고 있으며 7회 이후 득점이 전혀 없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5월 초 지옥의 9연전 이후 이어진 하락세에서도 순위가 5위까지 밀려났고 공동 6위인 KT 위즈와 SSG 랜더스와의 승차 없이 승률에서만 앞설 뿐입니다. 8위 기아 타이거즈와도 단 한 경기 차로 쫓기고 있어 매경기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8연패 이후 반등하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갔던 전례가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을 끊지 못한다면 2022년에 13연패가 악몽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13일부터 포항에서 KT와 중요한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진한 흐름 속에 있는 KT를 상대로 분위기 반전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선발진의 안정과 타선의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KT 위즈는 2025년 5월 12일 기준으로 18승 3무 20패 성적으로 SSG 랜더스와 함께 공동 6위에 머물러 있으며 1위와는 8경기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4월까지 무난한 출발을 보이며 상위권 경쟁을 펼쳤던 KT 위즈는 5월 들어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라는 극심한 부진에 빠지며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에서 전패를 당한 데 이어 11일 경기 롯데 자이언츠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패배하면서 시즌 최다인 5연패를 기록했고 홈에서는 무려 6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안방에서 연패와 분위기 침체는 결국 신봉기의 은퇴식마저 빗바라게 만들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윌리엄 쿠에바스의 부진은 팀의 출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쿠에바스는 9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자책점 5.23을 기록하고 있으며 규정 이닝을 채운 30명의 선발 투수 중 27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에서의 인상적인 활약과 오랜 시간 함께 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지만 최근 구위저하와 제구 불안, 피안타율 상승으로 인해 팀 내에서도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면 새롭게 합류한 엠마누엘 헤이수스는 평균 자책점 1.95로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고용표와 소영준, 오원석 등도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어 쿠에바스의 부진은 더욱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타선도 문제입니다. 안민영과 김민혁을 제외하면 대부분 타자들이 집단 부진에 빠져 있으며 강백호와 로하스를 비롯한 중심 타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 응징력 부족으로 작전 수행 능력 저하가 뼈아픈 페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수비와 타격, 주루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인 선수들을 과감히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팀 전체의 에너지와 집중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주간 6경기 동안 안현민을 제외한 타선은 8난장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침묵했고 투수들의 대부분 난타를 당하며 결국 주간 무승이라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KT 위즈는 이번 주에 8연패 중인 삼성 라이온스 그리고 3연승 중이자 최근 팬과의 관계 논란이 있었던 LG 트윈스와의 연이어 원정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삼성전에서의 부진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팀 분위기와 성적 모두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수들의 각성과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5년 5월 12일 현재 SSG 랜더스는 18승 1무 20패로 KT 위즈와 함께 공동 6위를 기록하며 중위권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5월 들어 5승 5패를 기록하며 월간 성적에는 5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2연승으로 상승 기류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는 기아 타이거즈와 더블헤더 2차전에서 SSG가 5대1 승리를 거두며 3연패의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2021년 5월 9일 이후 1463일 만에 더블헤더 싹쓸이 승리로 김광현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6회 말 5득점 빅이닝의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김광현은 기아 양현종과의 맞대결에서 11년 만에 승리를 거두며 148km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았고 이로운과 김건우가 뒤이어 무실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승윤 감독은 김광현의 공격적인 피칭과 최현우의 3루타가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SSG는 인천용고 구단 최초 더블헤더의 2경기 모두 23,000석 매진을 기록하며 팬들의 열기를 증명했습니다. 3경기 연속 매진은 2010년 두산 베어스와의 주말 3연전 이후 15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승윤 감독은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리빙 레전드 최정의 KBO 리그 최초 500홈런 달성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정은 지난 10일 499호 홈런을 기록한 후 11일 더블헤더 2차전에서도 3번 타자로 출전했으나 홈런을 생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SSG 구단은 500호 홈런포를 잡은 팬에게 1,7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는 비욘드 500이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NC 다이노스와 주중 3연전에서 대기록 탄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SSG는 현재 1위와 8게임 차이로 벌어지긴 했지만 김광현과 최정을 중심으로 한 선수들의 활약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로 점차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광현은 양현종과의 라이벌리를 넘어 동지로서의 유대감을 강조하며 투수 간의 상호 존중을 드러냈습니다. 최정의 500홈런 초읽기와 함께 팀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야구 팬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 SSG가 중위권 탈출과 기록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장기 레이스는 프로야구에서 초반 흐름은 팀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리그 8위로 추락하며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부상 복귀와 함께 반등의 기회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가장 큰 약점인 불펜진이 연달아 흔들리며 좀처럼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SSG 랜더스와 더블헤더에서 2경기 모두 내준 것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선발 양현종이 무실점 투구로 분전했지만 6회 들어 중견수 이유성의 아쉬운 수비 이후 상황은 급격히 기울었고 전상현과 최지민의 잇따른 볼넷과 실책성 투구는 결국 치명적인 대량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지민은 9이닝당 볼넷 허용 수치가 무려 10.29개로 제구 난조가 단순한 부진을 넘어 구조적 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2개를 내준 11일 경기에서의 모습은 그가 현재 처한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범호 감독 또한 이러한 제구 불안을 인지하고 보다 편한 상황에 등판시키고자 하나 자완 필승조 곽도규가 시즌 아웃되며 선택지는 더욱 줄어든 상태입니다. 키움전에서 7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한 기억은 아직도 팬들의 내리에 남아있고 또다시 반복된 SSG전의 무기력한 역전패는 그 트라우마를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선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의 복귀로 팀 타율을 상승했지만 선취 득점 시 승률 꼴찌 5할 2푼 6리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승부처에서의 약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공격 흐름이 끊기는 패턴은 7회 이후 경기 후반부에서 두드러지며 응집력과 분위기 모두 침체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범호 감독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자원으로 똘똘 뭉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순 팬들이 체감하는 기아의 모습은 아직 디펜딩 챔피언의 강한 기운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최지민의 재구 회복 그리고 불펜 전체의 안정 없이는 기아가 다시 상위권으로 올라서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5월은 분명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기아의 시즌 전체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조차 품기 힘들 만큼 그 부진이 깊고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기준 두산 베어스는 10개 구단 중에 9위에 위치하며 16승 2무 22패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1위 팀과 격차는 10게임 차이로 벌어졌으며 5월 들어 4승 2무 4패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NC 다이노스와 더블헤더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2연패 수렁에 빠졌고 팀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1일 열린 2차전 두산의 2회 말 김기현의 2타점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으나 2-4의 3루 찬스에서 정수빈이 최성영의 직구에 왼쪽 팔꿈치에 강타를 당하는 사구를 맞으며 경기에서 이탈했습니다. 정수빈은 고통 속에서 1루로 달려갔지만 결국 교체됐으며 전광판에 뜬 좌측 전완부 타박 진단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경기 후 NC 박건우 선수가 정수빈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며 우정을 보였지만 5대2로 패배한 두산의 아픈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산의 부진은 선발 투수진의 무기력과 내부 갈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1일 1차전 선발로 등판한 콜 어비는 2와 3분의 1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며 기대 이하의 모습을 노출했고 강판 통보 후 박장배 투수 코치의 어깨를 고의로 부딪히는 등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비는 이전 삼성전에서도 박병호와의 마찰을 빚은 전력이 있으며 팬들은 그의 성적 시즌 평균 자책점 4.06뿐만 아니라 한국 야구에 대한 무례한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두산 프런트는 외국인 대체 선수 물색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고 팀 내부의 총체적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승엽 감독의 전략적 판단 역시 팬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일 2차전 9회 말 2사 1리로 추격 찬스에서 이승엽 감독은 류현준을 대타로 기용했으나 투수 앞 땅볼 이후 경기가 종료되며 팬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이는 전날 1차전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 류현준을 기용해 실패한 뒤 반복된 선택이었고 두산 팬들은 이승엽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은 리그 1위이자 12연승 중인 하나이글스와의 3연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령탑은 과거 두산의 전성기를 이끈 김경문 감독인데 이는 두산 팬들에게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위권 팀과의 격차가 벌어지며 중위권 반등도 어려워진 가운데 꼴찌 키움과 5.5게임 차이 나는 두산이 자칫 최하위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 부진과 내부 문제가 맞물리며 두산은 2025 시즌 최대 위기를 맞았고 팬들의 실망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는 2025 시즌 초반부터 고난의 연속입니다. 5월 12일 현재 43경기를 치른 시점에서도 10상승 30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9위 두산 베어스와도 5.5경기 차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을 중심으로 한 마운드는 어느 정도 제 몫을 하고 있었지만 타격의 빈약함이 한계를 드러냈고 이에 따라 올 시즌 외국인 타자 2명을 동시에 영입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러나 야시엘 푸이그와 루벤 카디네스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타선 전체에 활력이 돌지 않고 있습니다. 타선의 부진과 함께 마운드 역시 붕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케니 로젠보그와 하영민만이 제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3선발로 나섰던 김윤아는 9경기에서 8패를 기록하며 2군으로 내려가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시즌 전부터 4선발로 낙점됐던 전체 1순위 신인 정현우가 어깨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선발진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현우는 데뷔 3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2승을 거두는 등 가능성을 보였으나 지난달 17일 어깨 극상근 염증 진단을 받고 4주 이상 휴식을 필요했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키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진로 결과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군에서 복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원기 감독은 정현우의 복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무리해서 1군에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시간과 부상 재발 방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선발 자원이 마땅치 않은 키움은 불펜 자원과 2군 저연차 선수들을 대체 선발로 투입하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일찍 무너지면서 구원진 부담도 가중되어 불펜 평균 소화 이닝이 4이닝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와의 최근 3연전에서도 모두 패배한 키움은 13일부터 LG와 맞붙게 되며 조영건이 선발 등판할 예정입니다. 조영건은 지난 6일 기아전에서 5이닝 3자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였습니다. 또한 김현주도 선발 등판에 대비해서 긴 이닝을 소화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하나전에서는 4.2이닝을 던져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발진 공백은 치명적입니다. 결국 키움의 반등을 위해선 정현우의 건강한 복귀가 절실하며 빠르면 이달 내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선발진의 불안과 외국인 타자들의 부진 속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O 10개 구단 5월 중간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팟캐스트 쭈꾸뿌꾸였습니다.